오늘은 제8강 의사진행법, 직원에 하는 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이 과목을 빼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게 된 것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직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공중기도 많이 하시고 또 사회 볼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장로는 무조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회가 무엇인지, 이 직원회를 의사진행법에 따라서 또 이 회의법에 따라서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회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교회의 직원회로부터 그 다음에 대총회, 세계총회에 이르기까지 회의를 통하여 모든 흉요 의사결정을 하고 각급 조직의 임원들과 책임자들을 여기 선출한다. 결제나 정결 제도는 아주 일상적이며 사소한 사안에서만 정결을 하지 모든 것은 다 직원회,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직원회에서 결정한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의 결정 없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원의 결의 없이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직원회의 결의가 된 것은 어떤 사람도 반대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연합이 유지되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되고 나면 반대하던 사람도 혹은 찬성하던 사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결정이 됐는데도 직원회에서 결의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반대 발언을 하고 다니거나 불평을 하고 다니거나 교인들 몇 명 모여서 성토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연합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원회를 하면 이렇게 하죠. 각 부서든지 일반 안건이든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동의, 그다음에 제청받고, 그다음에 토의를 합니다. 그 토의에는 다 찬성만 하면 토의가 필요 없습니다. 손만 들면 됩니다. 토의가 있다는 말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토의를 거치고, 사실은 이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토의가 다 끝나고 나면 가부간에 결의를 해야 합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가하신 분, 부하신 분 이렇게 손을 들어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딱 하는 순간 찬성했던 사람이든지 반대했던 사람이든지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의제입니다. 직원을 선출할 때 그 과정 다 이중간선제, 그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회가 조직위원, 조직위원이 선거위원, 선거위원이 직원을 뽑은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직원들을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힌 직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사람들이 직원회를 할 때는 아주 자유스럽게 민주적으로 합니다. 그냥 청년회장이 와서 무슨 이 아주 젊은 청년이 먼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원회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민주적으로 자기의 의사와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걸 민주식이라 그래요.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탄 없이 자기의 의사나 생각을 다 말하고 결의를 할 때에 결의가 되고 나면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신주정치라 그래요. 민주식의 신주정치. 민주적으로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 연합이 깨지지 않고 교회 직원회나 어떤 일을 위하여 결정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안 지켜주면 직원회 하다가 교회 사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직원이고 직원이신 장로님들이 의사진행법을 따라서 회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은 왜 중요한가?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 법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의사진행법에 의하여 직원회를 안 하시던 교회는 이거 하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거추장스럽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깔끔하고 일단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이 의사진행법 전부를 다 강의할 시간은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직원회라는 회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기본 원칙 중에는 평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부장 아니면 젊은 청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직원에 들어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기본 원칙의 평등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직원에 일단 딱 들어가면 담임 목사도 수석 장로도 청년 회장도 한 표 아주 똑같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이 직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런 게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다수결 한 표라도 많아서 결정이 되면 겨우 결정이 됐다 할지라도 반대하던 분들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또 교회를 다니던 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이 성격이 조금은 부정적이신 분이에요. 직원에 무엇이든지 나오면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학위 봉사대를 요청하자. 아유, 안 된다. 그 학생들 밥 해주느라고 이 더위에 집사들 고생만 하지 그 수고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뭐 그렇게 하느냐 반대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 눈치를 보다가 어쨌든 직원의 결과가 학생 봉사대를 초빙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보통 그러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시던 장로님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결의가 딱 되면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이 마음이 서운하고 조금 삐지고 또 뭐 그 일에 협조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훌륭한 점이 뭔가? 이분이야말로 교회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직원회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결정이 딱 되는 순간 언제 내가 반대했느냐는 듯이 바로 막 결이 딱 되면 바로 점심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쭉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다. 이게 교회의 대의 정치, 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 연합. 여러분, 교회 연합은요, 깨느냐, 연합을 유지하느냐는 것은 솔직히 장로님들의 손에 많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의입니다. 이게 다수가결 원칙입니다. 결의되면 따라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결의되었든지 뭐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게 결의되었든지 이 정말로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직원회를 운영할 때 직원회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또 교회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의에 대하여 절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제가 많이 생략한 것 중에 의장의 자격, 의장의 임무 이런 거 다 생략했는데 이 회의의 분위기나 회의를 정말 민주식의 하나님의 뜻 신주주의로 신주 정치로 끌고 나가려면 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장이 일단 회의법을 다 알고 있어야 그래야만 회의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돌출, 돌발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장이 회의 법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면 모든 직원은 그 의사 진행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회의 법대로 안 한다 할 때만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회의 법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회의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왜? 장로님들은 뭐 교회에서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시잖아요. 뭐 또 행정위원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법을 아셔야만 속상한 일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안건은 장난스럽게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아무리 사소한 안건도 진지하게. 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 부탁받고 아니면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만일에 부결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 할까? 직원이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면요,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물으면서 아주 진지하고 엄숙하게 사안을 다루고 그리고 직원회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뭐 그리고 여기에 일안건 1인 1발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총회나 뭐 많은 우리 교회의 큰 회의에서도 좀 지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직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근데 회의를 가보면요, 말씀하시는 분이 항상 많이 하십니다. 어찌 보면 또 그분 때문에 직원회가 또 길어집니다. 여기 회의의 규칙에 보면 한 안건에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발언하라는 그 법이 있어요. 이렇게 뭐 꼭 지켜질 수는 없지만은 이 법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발언을 또 딴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그 얘기 듣고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자꾸 하면 그거는 직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안건 한 사람이 1인 1발언 원칙, 한 안건에 한 사람은 한 번씩만 발언하면 좋겠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참석하는 모든 직원들은 회의법에 따라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안건을 제안하거나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하거나 할 때에 절대로 공격하거나 인신공격 그리고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입니다. 서로가 다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하고 반대 발언을 했다고 막 거기 대놓고 막 공격하고 뭐 제대로 좀 알고나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장의 자격은 제가 넘어가고 우리 그 의장의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시종 의장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의장은요, 그 담임 목사고 합회는 합회장이고 연합회는 연합회장님이고 다 뭐라 그럴까, 의장은 사실은 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눈치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발언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요, 의장의 뜻대로 결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립 지킨다는 말은 어떤 안건이 딱 나왔어요. 의장이 딱 생각해 보니까 저거는 정말 결의되면 좋겠다. 아니면 저거는 정말 안건 같지도 않은, 저거는 부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의되는 쪽으로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의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장은 일단 안건을 딱 내면 그 다음에는 그 모인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의사대로 생각대로 발언하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되든지 결의되든지 부결되든지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탈선 발언. 항상 회의를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성질을 내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이 본 안건하고는 상관도 없는 다른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뭐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그냥 아주 막 싸움이 나거나 뭐 회의하다 보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막 발언권도 주지 않았는데 막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회의법에 의하여 정리하고 수습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의장이, 얘는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 직원이나 의원으로 어디 가실 때에 회의법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회의 전체의 그 흐름에 의사 진행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 의장은 의사 진행만 하는 것이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장이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그것이 뭐 의장이 낸 안건이든지 누가 낸 안건이든지 무조건 그 안건이 상정되고 난 뒤에 의장이 그 안건에 대하여 가부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발언을 하고 싶으면 의장 자리를 부의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의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발언해야 되는, 이게 원래 회의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정말로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한 안건이 부결될까 봐 어떻게 하든지 가결시키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회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직원들의 의무입니다. 뭐 다른 건 위원이라고, 우리 교회에는 직원들의 의무는 뭔가? 우리 장로님들이 직원인데 제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로들이 직원에 참석 안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직원이 됐습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아주 절차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콜링과 교회의 선택에 의하여 장로가 되고 직원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큰 특권일 뿐만 아니라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뭐 직원회 하는 날 뭐 어디 간다, 뭐 참석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교회의 권위가 없어집니다. 모든 직원은 반드시 직원회에 참석하시고 직원회 도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회를 하다가 도중에 일이 슬슬슬 몇 번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결의한 그 결의 내용이 정말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참 그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 일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일에 같이 자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위원들은 참석만 하신 게 아니고 많은 직원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뭐 속으로는 말씀들 다 하고 계시겠죠. 뭐 들으니까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속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한 안건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다 밝히면 그 의견을 듣는 모든 직원들이 마음에 선택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그런 것 같다. 그런 거 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뭐 그게 그래야만 이 가부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토의할 때 말씀하셔야 되고, 뭐 물론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들을 누가 하셨으면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겠죠.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표결에 분명히 표해 주셔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정쩡하게 뭐 좋은 게 좋다,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 할까,
혹시 사표 내지는 않을까? 뭐 온갖 이런 부담 가지고 투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뭐 자기 의사는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생각을 딱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회의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회의가 무엇인지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직원에 들어가지고. 그냥 어쩌다 보니 직원 대가 들어오라니까 들어와서 앉아서 그냥 아주 지루하게 듣고 있다가 괜히 뭐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어떤 분에게 안 좋은 소리나 듣고 뭐 이거 뭐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직원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고 엄숙한 자리고, 내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이 부로 결의될 수도 있고 가로 결의될 수도 있고, 이걸 분명히 아시고 내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을 좀 잘 따라 주셔야 합니다. 뭐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의법을 따라서 그냥 발언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안 하거나, 결의됐는데도 막 계속 뭐 물고 늘어지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뭐 또 중간에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 회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회를 공지하고 직원회 시간이 됐는데 직원들이 안 모여. 어디 다 잘 모이십니까? 잘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딱 정시되면 거의 90% 이상 쫙 모이면 참 좋습니다. 직원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안 오고 막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가 모아가지고 세 보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 수석 집사님은 지금 어디서 식당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뭐 누구는 지금 오신다 그랬고, 뭐 누구는 어쩌니 일단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써 법을 범하는 거예요. 직원에는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15명이다. 그러면 8명은 모여야 과반수, 8명은 모여야 직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가 직원회가 성수가 되면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는 특별히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은 모든 결의는 다수가결로 합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그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미리 이거는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다수가결로 하지 말고 3분의 2 찬성할 때만 합시다. 이걸 미리 결의를 하면 그 다음에 3분의 2로 결의를 합니다. 직원회가 일단 개회가 됐습니다. 직원회가 개회가 딱 되고 나면 사람들이 중간에 가도, 예를 들면 15명이 직원인데 겨우 8명 가지고 직원회를 개회했습니다. 중간에 청년회장 한다고 가버리고, 도로가 회장 한다며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로님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시더니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보니까 5명 남았어요. 그 5명 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니까 부담돼요. 5명 가지고 3명만 찬성하면 다 결의됩니다. 그러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5명 앉혀놓고 3명이 손들어가지고 결의한 어떤 의안, 안건, 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특별히 장로님들은 직원회를 반드시 참석하시고, 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회의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회의법에 의하여 직원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 직원의 토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토의 과정에 이제 발언 허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발언권 의장, 김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발언 주지도 않았는데 의장하고만 그냥 얘기하시거나 아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결의할까요? 이런 직원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좋을 때는 다 좋지만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식의 직원회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면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참 수습할 길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법이 중요한데 발언 허가의 원칙은 여기에 이제 토의 혹은 토론 중에 발언 허가의 원칙, 이거는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만 발언할 수 있다. 이 발언 허가의 원칙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는 발언 못합니다. 그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지켜주시고 혹시 다른 직원들이 이걸 안 지키고 계속 얘기하면 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이걸 말씀하시고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발언은 의장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장 보고. 의장. 근데 옆에 앉아있는 어떤 다른 사람 보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발언은 의장을 향하여 의장에게 의장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지만은 의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을 통하여 의장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도록. 이게 회의법입니다. 저 박 장로님인데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장에게 제가 박 장로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직접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또 이쪽으로 하고 의장은 그냥 완전히 보리자루가 되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언쟁이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러면 그럴 때 물론 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바로 중단시키고 김 장로님 의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걸 이제 모든 발언은 의장을 향하여 의장에게 의장을 통하여 한다.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성. 관련성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안건과 관련 있는 얘기만 하라 이 말.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그 본 안건은 어디 간 곳이 없고 다른 얘기 이러면 직원회가 엄청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관련이 없는 이 얘기를 하면 의장이 그걸 제지를 해야 되고 의장이 제지를 안 하면 어떤 직원 중에 한 분이 저 발언은 이 안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을 그쪽으로는 중지시켜 주시고 이 본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론의 제한입니다. 토론은 짧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만 얘기하고 결의합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할 말이 많은 안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엄청 길어집니다. 그럴 때는 누가 제안을 합니다. 토론 제안에 대하여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3사람만 더 받고 혹은 몇 사람 제안해가지고 받고 종결하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장이 요 안건만은 다수가결이 아닙니다. 3분의 2. 3분의 2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손을 들면 그 다음에 제안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그냥 무한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손을 듭니다. 예를 들면 3명만 더 그러면 발언하고 혹은 5명까지만 발언하고 자 발언하실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럼 발언할 사람 손 들어보면
발언하기로 원하는 손든 사람들만 발언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직원회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동의의 중립성 원칙 하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다 하셔야 합니다. 동의. 안실학교 교장이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고 제안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이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청하십니까? 묻는 이유는 아시죠? 한 사람이 올린 안건은 안건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청을 받아야 두 사람이 되잖아요. 두 사람이 그 안건을 올려야 이제 비로소 안건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토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럼 의장이 반드시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제청하는 사람이 없어. 올리나 마나 그 안건? 부결될 안건이잖아요. 그럼 제청이 아무도 없으면 예, 기각됐습니다. 그럼 안건 자체로서 그건 부결돼 버린 거예요. 올라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제청합니다. 근데 제청합니다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이 표결, 투표할 때는 부한 쪽에 손드는 분이 있어. 제청한 분은 찬성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제청을 생각을 깊이 하고 제청하셔야 합니다. 제청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제청에서 그 안실학교 교장이 제안한 안건이 제청을 통하여 상정이 되면 이 안건은 안실학교 교장의 안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의체 귀속성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둘러앉은 직원회 전체의 안건이지 안실학교 교장 안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실학교 교장은 그것이 가결되도록 계속 말씀하셔도 안 되고 또 그 안건이 부결됐어요. 그럼 안실학교 교장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막 정말 의욕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고 직원들이 부결시키고 나 안실학교 교장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건은 우리 교회 직원회의 안건이지 안실학교 교장의 안건이 아니라 이걸 회의법에 의하면 이걸 동의의 안건의 중립성의 원칙, 동의의 회의체 귀속성의 원칙, 또 다른 말로는 동의의 비개인성 혹은 비인격성 원칙. 다시 말해서 제안된 안건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많은 직원들이 자기가 올린 안건이 부결되면 안건이 부결됐는데 자기 자신이 부결된 줄 아는 겁니다. 그리 막 속상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직원들로부터 다 소외당하고 자기가 정말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 이러면 직원에 들어오기도 싫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사람 얼굴 보고 정말로 이거는 안 해야 될 안건인데도 그 사람 실망할까 봐 속상해할까 봐 손들어가 다 결의시키는 그 결의가요. 예산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참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직원들이 가부표를 정말로 양심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의 혹은 토론의 원칙 중에 회의체 귀속성의 원칙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의 종결입니다. 토론의 종결은 토론을 한참 하다가 자 이만큼 하고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 어느 분 토론의 종결하기로 어느 분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물으면 자 가하신 분 했는데 3분의 2가 들어서 그럼 종결 딱 하는 겁니다. 토론과 토의의 종결은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종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직원회의 실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회 준비를 하잖아요. 교회 서기 맡으신 장로님들은 바쁩니다. 직원의 안건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 서기입니다. 한 주일 전이나 혹은 좀 전에 직원회에 대한 광고를 미리 하고 각 부에 토의해야 될 안건, 제안할 안건을 미리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안건을 다 이렇게 유인물로 결의 남바까지 붙여서 2016년 같으면 2016 혹은 016 다시 몇 번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서 유인물로 다 준비를 합니다. 물론 직원회는 정해놓은 날짜, 정해놓은 시간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정기 직원회.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안하는 것은 웬만하면 정말 안식일을 좀 피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다 접수돼가 유인물로 준비가 되면 모든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 참석하도록 해서 직원회가 이제 모였습니다. 직원회 모이면 이제 주로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예배 인도를 합니다. 일부 예배, 말씀, 그리고 찬미, 기도, 그리고 이제 직원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 안건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직원 전명입니다. 이름을 쫙 불러서 예를 들면 아까 한 대로 15명 중에 지금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서기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의장이 직원회의 성수가 되므로 1월 정기 직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 선언을 딱 합니다. 그러면 직원회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자 먼저 우리 서기보고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기보고를 왜 하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서기보고는 지난달에 직원회 끝날 때 서기보고하고 끝나잖아요. 그 서기보고는 오늘 결의된 내용이 혹 서기가 잘못 적어가지고 결의된 것을 결의 안 됐다고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의됐는데 그게 빠졌다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하여 서기보고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직원회 시작 전에 하는 서기보고는 왜 합니까? 지난번 걸 또? 장로님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는 이유는 이 서기보고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가지고 하고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록을 읽는 것입니다. 회의록은 영구 보존이잖아요. 회의록에 기록된 것이 제대로 옮겨져가 기록되었는지를 직원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의됐다고 다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의돼도 알아보니까 막상 예를 들면은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오버돼 가지고 그 물건을 못 샀다든지 아니면은 뭘 결의를 했는데 지난달에 교회에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갔어요. 그러면 그런 걸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회의록 보면은 간 걸로 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정 결의, 취소 결의 해야 될 것들을 다시 다 뽑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서기보고부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보고합니다. 재무보고는 합회재정, 교회재정, 재무보고를 하는데 이것도 양식에 의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재무들이. 양식에 의하여. 그리고 각 부도 역시 양식에 각부. 청소년부 같으면 총 1년 예산 500만 원. 지금 6월 달인데 지금까지 지출 금액 예를 들면은 500만 원 중에 200만 원. 그 다음에 지난달 지출 얼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예산 얼마.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6월 달 같으면 50%를 쓰면 딱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부에서 80%를 썼다. 그럼 남은 2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직원회에서 그런 걸 다 점검하고 그 20%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하죠. 사실은 후반기에는 거의 사업이 없고
이번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재무가 유인물로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합니다. 재무보고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교회 재정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각 부가 예산 심의와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는데, 예를 들면 돈은 뭐 100만 원 남았는데 오늘 결의한 돈이 300만 원인데 뭐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그러면 직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사업을 빼야 될지 또 연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보고 끝나고 나면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와 장로와 교회 예배 말씀드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배정, 예배 계획을 세우라 말씀드렸는데 예배 계획 중에 하나가 예배 배정표, 월중 행사표, 다음 달에 월중 행사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회자 출장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뭐 행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설교, 사회, 기도 다 배정이 있고 시무장로, 시무집사, 뭐 침례식 있으면 침례식 당번, 또 성만찬 예식이 있으면 성만찬 예식 당번 쫙 나옵니다. 그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회가 결의하고 한 달 동안 예배가 그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됩니다. 직원의 결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원의 결의를 했는데도 막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근데 보통 그 직원의 결의 때에 장로님들이 순서를 거기 앉아서 바꿉니다. 그날 내가 기도인데 기도를 뭐 뒤로 누구랑 좀 바꾸자. 그때 아무래도 내가 고향 가서 안식 일찍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바꾸시더라고요. 이리 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부 안건, 안실학교, 성교부 다 안건. 이때 중요한 게 뭔가? 보통 직원회에서 올리는 안건이요, 다 행사를 많이 올립니다. 그것보다도 직원회에서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뭘 해야 되는가? 사업 검토를 해야 됩니다. 6월 달쯤 됐으면은 안실학교 같으면 안실학교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6월 달쯤 됐으면 절반은 달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업이 뒤로 물러갔다든지 아주 미미한 발전만 있었다든지 그 왜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직원회에서 좀 살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회 하다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전혀 안건에 제한이 안 된 뜬금없이 어떤 분이 생각났다고 이거 이번에 좀 직원회에서 꼭 좀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한은 아예 없도록, 혹시 그걸 하면 임시 직원회를 열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막 직원회가 너무 싫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안건이 올라와서 잘못 결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안건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의사진행법 혹은 교회 직원회 하는 법,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을 통하여 회의가 더 분위기도 좋고 권위도 있고 또 결의된 것이 추진될 때에 더 힘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